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넘버원,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시사 전해주는 개그맨이죠.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7월 넷째 주 금요일 맞죠? 여러분들 네, 오시니까 그러네요. 금요일인 건 맞고 네. 넷째 주인데 주변에 어떻게 좀 휴가 가신 분들 있으세요? 네. SNS를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해외 여행은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을 주로 가시는 것 같고 SNS에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는데 사실 좀 슬프기도 합니다. 슬퍼요. 저나 이 정상근 기자 같은 이 방송 보부상들은 사실 휴가가 남의 일이거든요. 보부상, 네, 그 표현. 네. 네. 자리를 비우면 교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네. 보찜 놓고 가야죠. 다음 사람 어디 비더라도. 인계하면서. 네. 저는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정상근 휴가 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직업이 비슷한가요, 혹시? 친구들이 아니, 뭐- 다 보부상이라서 그래요. 뭐 대체로 한 8월 초 그때 이제 휴가들을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그런 그렇죠.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멀리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호캉스 즐기시는 분들, 뭐 집에서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언제 한번 가셔야죠. 과감하게 휴가를. 네. 네, 가야죠. 네. 두 분이 주목한 인물이나 사건으로 이번 주를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귀순 후 자신의 첫 기자회견 사진을 꺼내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상 전향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어떻게 좀 희한하기도 하고 그런 네, 네. 광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었죠. 정상근 기자, 지금 뭐 목소리 나온 분이 태영호 의원입니다. 좀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 네, 후보자보다 태영호 의원 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은 날이었는데, 네. 이 태영호 후보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 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네. 이 탈북한 외교 관계자들 중엔 북한에선 최고위급으로 꼽히는 사람이고요. 2016년 가족들과 함께 망명길에 올라서 그해 8월 17일에 국내에 입국을 했고, 이후에는 이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도 있고요. 여기를 그만둔 뒤에는 뭐 강연, 뭐 방송 출연 등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0일에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 21대 총선에서 이 강남 갑에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게 이른바 사상 검증을 시도한 건데 태영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했나요? 네, 일단 그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 남한의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전대협이라는 조직에서 김일성에게 충성의 의지를 다진다 이렇게 배웠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후보자에게 난데없이 이제 주체 사상 신봉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네. 이인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뭐 그때도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주체 사상을 버렸냐 이렇게 재차 물었는데 네. 이인영 후보자는 뭐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지만 이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온당치 않은 질의 내용이다라면서 아직도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였어요, MC 장원 씨? 이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에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은 아직도 이 북한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흑해묵은 색깔론이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런 색깔론 논쟁의 이전에 그 이인영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이 사상이 검증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비단 이 태 의원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이 청문회나
아니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뭐 약간 과한 퍼포먼스나 과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기업들도 함께 떠오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역대로 보면은 어떤 진영 뭐 이런 것들을 옮긴 사람들은 그 진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키우는 그런 네. 게 좀 네,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내서 이 네. 시대착오적이며 근본 없는 질문은 서슴지 않는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청문회 개선 과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이 태영 의원은 이 대한민국을 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은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배우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고민정 의원도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식 사상 검증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검증을 한다. 과거에는 이런 그 광경 자체가 없었는데 네. 사실 강남 지역구에 그 태영호 후보를 공천한 것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통합당에서. 그렇죠. 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 태영 의원을 좀 공천했는지는 뭐 당시에도 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언급됐었죠. 있었는데, 네. 뭐 어쨌든 태영 후보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강남 갑이라는 점에서 뭐 사실상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지기가 더 어려웠던 좀 그런 선거였다라고 좀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 미래통합당이 이 태영호 의원에게 뭔가 기대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 북한을 잘 아는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어떤 뭐 따끔한 이제 지적이라든가 뭐 비판 뭐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후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 의혹 그 논란 당시에 네네. 네. 한가운데 좀, 있었죠. 예, 네. 좀 이렇게 크게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번에는 또 사상 검증성 질문을 했었고, 또 이런 것이 또 먹히던 때가 지난 지 꽤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 뭐 이렇게 과민 반응하냐, 뭐 그냥 대한민국의 뭐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냐, 뭐 그 정도 물어본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만 하면 또 색깔론이냐고 하냐, 뭐 이렇게 볼멘 소리 내고는 있지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나 이 청년 세대 쪽에서는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전대협 그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네. 이런 공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대협 출신들은 통합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대협이 출범한 게 1987년이고 네. 1993년까지 이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시기적으로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6년에서 7년 정도인데 그 뭐 이전에도 학생 운동은 존재했고 그 계보가 쭉 있기 때문에 네. 이 범운동권 출신으로 봤을 때는 많은 또 의원들이 이 통합당에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네, 있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있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범청학년 결성 주동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2년간 실형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이슈가 무엇인지 먼저 준비한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소속 모 부대. 지난 이틀 동안 이 부대에서 모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6일 부대를 방문한 50대 강사가 병사 20명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부대 내 집단 감염 사이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한 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에 들렀었던 민간 진로 상담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경로로 그 병사들한테 전파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네. 갔다 왔습니다. 현역 복무했습니다. 현역으로. 네, 네. 부대에 이렇게 민간 진로 상담사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다녀온 지가 좀 돼서 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군요. 상담사라는 게 사실 그 맞서님이 네가 부대 내에서 뭘 못하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네, 이 전문 상담사가 와서 뭘 상담했던 적은 제 기억엔 없네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저도 제 기억이 없는데, 사실 저도 많은 상담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때 진로는 제대를 언제 하냐가 굉장히 제 인생의 진로는-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하는 방법 주먹 알려주세요. 쥐어봐, 그 안에 쳐다봐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네 군생활이야, 뭐 이런 상담 같은 것들만 네, 받았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네.
저는 좀 생소하네요. 네, 괜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어쨌든 요즘은 이제 민간 진로 상담사가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나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예방을 하고 또 대처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부대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8사단 예하 부대에서 장병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이 상담사가 진행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도 확진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상담사 A씨는 확진 판정 받은 뒤에 이 방역당국 조사 과정에서 부대 방문 당시 코로나19 관련 미미한 증상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대 방문 당시 작성한 문진표에는 증상이 없다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증상이 미미해서 네네. 적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담사로 인해서 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8사단 예하 부대 인근 다른 부대에서도 병사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네. 추가 확진자는 집단 감염이 있었던 부대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종교활동 도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예하 부대 장병 14명 네. 그리고 또 추가 확진된 4명에다가 강사 2명, 강사 가족 1명까지 이제 21명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 또 이렇게 군부대 교회를 통해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동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다른 부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확진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네. 이 방역 당국에 의하면 이 잠재적 확산이 아직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더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교회에서 이 다른 부대까지 이제 전염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놀라움을 또 금할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이 교회들 많이들 가잖아요. 그 종교 활동도 지금 군대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뭐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뭘 하면서 뭐 네. 좀 그 장소는 비교적 협소한데 군대에서 그렇죠. 있는 밀집도 교회가 있겠죠, 네, 특히. 밀집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잡힐 듯 말 듯 이랬었는데 사실 지난 5월 초에 한번 약간 연휴 기간에 그랬었고 이번에 또 휴가 시작되고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지금 한여름인데 살얼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방역 당국에 의하면 여전히 이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살얼음판 위의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일선 역학 조사관들이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가 많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만큼 네. 이 일상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기로 이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1일 신규 확진자가 내일 100명을 넘을 거라고 전망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제 오신 근로자들 또 러시아 선원 등등의 영향이 있어서 무서운 숫자예요. 100명.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라크 근로자 분들만 해도 지금 유증상자가 한 90명이 그러니까요. 이른다라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니까 모셔왔고 그다음에 당연히, 네. 철저하게 이제 지금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이 넘더라도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이 방역 당국이 얘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다만 그래도 뭐 이 해외 유입 확진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이 국내 발생 확진자들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뭐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감염 경로를 좀 알 수 없는 이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광주에서 또. 네, 네네. 어쨌든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 좀 답답하시겠지만 꼭 쓰고 다니시고요. 손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정상근 기자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역시 뉴스 먼저 들어보시죠. 부동산 전문기업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이 카이스트에 67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고액입니다. 좋은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노벨상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국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776억 원 네. 기부를 하셨어요. 이수영 회장 모르시는 분들이 꽤 그 과거에도 여러 번 이제 그 기부를 사실 하신 거고 네네. 총액이 이수영 회장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사업가입니다. 네, 네. 사업가이고 원래는 이제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뜻밖에도 기자를 기자 생활을 네, 네. 하셨어요. 서울신문에 입사를 했고 무려 60년대인가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1963년에 서울신문에 입사를 해서 뭐 네. 한국경제, 뭐 서울경제를 거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 전두환 정부에서 언론통폐합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네네. 기자 생활을 하실 때부터 좀 주말 농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좀 틈틈이 네. 이제 좀 농장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그 해고가 되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농장이래.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돼지 2마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한 뭐 1000마리 이렇게까지 네, 엄청나게 커졌군요. 늘어났다고 네, 해서 네. 뭐 전국적으로 소개가 될 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성공한 농업인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다른 여러 사업에 뭐 모래 채취 사업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여러 뭐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네. 여러 군데 이제 진출을 해서 좀 많은 또 자산을 이제 축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은 이제 편법증이나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많이 봤죠. 네. 그런데 이제 이수영 회장은 기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게 이번에 이제 뭐 600억 넘게 기부를 약정을 했지만 이게 네.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이 처음에는 이 부동산, 그러니까 80억 원 상당의 한 부동산을 그러니까 유증이라고 하죠. 죽으면은 그 기부가 자동으로 되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증여를 한 데 이어서 그다음에 또 10억 원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또 이렇게 유증을 했고 이번에는 그 본인이 이제 사후에 그 자신의 이제 재산을 해서 전체를, 네. 이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총 합하면은 이제 766억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시네요. 네. 네. 이게 한 번에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총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했다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아유 공을 하나 잘못 누르셨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여러 이게 아니라 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렇게 기부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네. 더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들의 이해와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 재산에 대해서 본인 몫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죠. 있다면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부 그러면 물론 어딘가에 하면 좋겠지만 누가 나한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보부상으로서. 네. 네네. 정말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아. 과학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가족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남편 한 분 계시는데 사실 그 이수영 회장이 80년 넘게 독신으로 사셨어요. 네, 그 스토리도 좀 전해주세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81살에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 이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고 이 첫사랑이었던 이제 현재 남편과의 결혼을 했습니다. 대구지검지청장을 지낸 김창홍 변호사가 남편인데 이 이수영 회장에 의하면은 이 남편분이 오히려 뭐 이왕 마음 빨리 먹은 거 뭐 마음 먹은 거 그냥 빨리 해라 이렇게 또 기부를 독려했다라고 기부를 합니다. 독려했다고. 네. 와, 81살에 더군다나 첫사랑과 결혼한다. 완전히 그냥 드라마, 영화 소재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요. 삶 전체가 진짜 영화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대학 동기들에게 계속 연락을 좀 취해야겠네요. 연락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예. 네네. 네, 답장 없으면 바로 포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팸으로 처리될 수가 동기동창분에게 있어요. 기부를 독려당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서울 법대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모교가 아니라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계속 이제 카이스트에 기부금을 내셨는데 네. 왜 카이스트인가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았겠죠. 네. 근데 이수영 회장이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미래가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카이스트라고 봤던 거고, 뭐 그만큼 이제 카이스트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각별하고요. 또 이번에 약정한 금액도 이제 뭐 다른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네. 좀 그렇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창정님 문자 주셨어요. 이쁜 사랑하시길 하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먼저 준비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인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왠지 뭔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정원 씨. 이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가 종료되고 관중 입장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세균 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네. 이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의 하나로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팬들도 팬들이지만 선수들도 굉장히 네. 신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관중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무관중 그냥 선수들만 입장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입장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행이어도 한 자리를 뛰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입장하고 퇴장할 때까지 착용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겠죠. 하고요. 네. 그리고 온도를 체크를 해서 발열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입장이 불가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술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먹을 수가 없고요. 물 정도만 물 가지고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통에 술 넣고 돌아가시는 분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우리 많았죠. 아버지 세대 때. 네. 본인 얘기는 아니죠? 아유, 네. 예, 저는 아닙니다. 네, 예. 재개 방침 확정이 됐네요. 프로야구는 26일부터고요.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관중 입장이 드디어 허용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